자 보시죠. 자 일단 뭐 해야 돼? 599 먼저 찾아봐. 85쪽이요. 자 599번은 프리뷰지? 네. 뭔데 그래? 599. 자 활용이네. 자 소인의 반에서는 한 번 지각할 때마다 벌금을 1,000원씩 내고. 나 옛날에 숙제 안 해오면 벌금 계속 걷어내고 1,000원씩. 숙제 안 해올 때만 지각도 1,000원, 벌금도 1,000원, 저 숙제 안 해와도 1,000원, 숙제 많이 안 해오면 2,000원, 연속을 안 해오면 1,000원 도정. 그러니까 가중치. 오. 진짜예요? 근데 한 달에 막 7, 8만 원씩 거쳤어. 그걸로 네, 그거 사기. 내가 돈 먹는 게 아니지. 뭐 맛있는 거 그걸로 회식하지. 너무 좋은데. 하나. 이거 나 제일 많이 할 그렇죠. 거야. 그럼 항상 이제 내 선생님이 여기 기록 다 해놓고 누가 지분율이 높은지 다 퍼센테이지 써가지고 앞에 다 보여주고. 오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럼 보통 그 반에 학폭탄이 한 명씩 오고 있어. 한 8만 원 거쳤으면 한 4만 원짜리가 있어. 야 그럼 이번에 얘가 쏘는 거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나 이렇게 먹고. 난 뭐 콜라밖에 안 써줬어. 돈이 하도 많이 거치니까 내가 돈 쓸 일이 없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사 먹었어. 오 좋은데요? 그 반이야 생각해보니까. 저 아까 그 10시간 같이 있었던 애들 있죠? 걔네가 그거 했어.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야. 지들이 선생님 저희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면 어떨까? 건의를 하더라고. 야 하자. 야 재밌겠다. 안 돼. 하면 너가 난 안 돼. 난. 오답노트도. 오답노트 추가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답노트는 너 1,000원 걷기는 그러니까 맨날 내는 거니까 500원을 줄여야겠다. 오답. 하루에 500원씩. 오답노트 아이씨 당연히 내면 안 되겠다 이거. 할 거예요? 고민 좀 해봅시다. 자 보세요. 웃긴 게 이거 하잖아. 지각 절대로 안 해. 좋은데요? 야금야금 했던 데는 절대로 안 하고 그에 굴하지 않고 지분율 높은 애는 계속 하고 오자마자 인사하느라고 주머니에서 1,000원부터 이렇게 내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지갑을 그거는 인정. 그건 솔직히 인정이고 지가 게을러서 늦게 나온 거야. 보통 개인 사정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 와. 선생님 저 병원 갔다 와서 먼저 늦어. 구라치다 걸리면 죽여야지. 부모님한테 확인 다 했어. 근데 실제로 구라치다 걸리는 한 명 있어. 병원도 안 갔는데 병원 가서 구라치고 있는. 근데 어떻게 걸렸는지 알아? 야, 내 엄마한테 전화한다. 내가 표정이 얼었어. 쌤 죄송합니다. 걔 가중치 3,000원 냈어. 그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자, 한 번 지각할 때마다 벌금을 1,000원씩 내고 여섯 번째부터는 자 가중치 나왔죠? 500원 증가했죠? 자 소희가 1년 동안 낸 벌금이 2만 원 이상 있대. 자 최소 몇 번 지각한 것인가? 일단 지각한 횟수를 놔야 되지 않나요? 1차 부등식이니까 뭐 미지수는 하나밖에 못 쓰면 자 볼게요. 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 5번째까지는 한 번당 1,000원이잖아. 6번째부터라는 건 뭐예요? 5번 초과한 거잖아요. 해석해. 5번 초과하면 1,500원을 걷는 거잖아. 맞아? 그럼 X번 지각한 것 중에서 5번만 지각했으면은 1,000원씩 걷는 거고 5번 초과가 되면은 여기 몇 회야? 항상 초과된 건 전체에서 기본을 빼라 했잖아. 몇 번 하지? X-5제곱 1,500원 다 했지? 이것만 기차 헷갈리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돈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5,000원 곱해. 초과 문제잖아. 초과 문제. 자 이거 다 더한 게 얼마야? 2만원 이상. 자 저 X 계산하면 정확하게 자연수로 떨어진다. 지각한 횟수니까 자연수죠. 자 이게 설사 계산해가지고 소수가 나와도 자연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8 이렇게 나왔다면 15를 택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연수 값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얘는 정확하게 15가 돼요. 자 답은 4번. 자, 빨리 합시다. 다음 번. 오. 604번 하면 되죠 이제? 이것도 활용이네? 아 여기가 다 활용인가? 그러네. 아 이 교재가 막 달라가지고 그냥 헷갈려 죽겠네. 이 합쳐져 있는 책도 있거든. 부등식 풀이랑 활용이랑. 문제집은 열심히 풀고 있니? 유리수와 소수는 좀 돌파했니? 아 거기까지 유리수와 소수는 돌파했니? 지수가 해야 지수고 돼요? 있습니다. 지수호직 하고 있니? 그거 뗐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산 거. 자 있어. 그거
유리수와 수소하고 있어요. 애들 유리수와 소수하고 있니? 난 지수법칙이지롱. 한 번에 88문제 풀고 안 하고 2월 말에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네. 할 거예요. 해야지 당연히. 근데 해도 내가 얘기했잖아. 월말에 몰아서 하면은 몇 효과밖에 안 나요. 지금이라 나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 일주밖에 이제 안 일주일 지났잖아. 이제 7주 남았어요. 자, 604번. 집에서 편의점까지 갈 때는 분속 70, 올 때까지는 분속 50으로 걸어서 거속시 문제죠. 왕복이지 왕복. 맞지? 또 그림을 그려줘야 돼? 편의점, 집. 자, 이거 유사한 거 뭐 있었어? 기차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상점을 다녀오기로 했다. 그 문제예요. 왕복 문제였죠? 자, 갈 때 올 때 차이점만 뭐가 있어? 그 기차 문제는 왕복했을 때 속도가 똑같았고 얘는 다르지. 맞지? 갈 때가 분속 70? 자, 올 때는 분속 50? 이것만 다르고 기차 문제랑 완전 같다. 됐니? 자, 그럼 그랬을 때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 6분이 있어요. 자, 이건 알겠지? 단위를 제일 먼저 맞춰줘야 되죠? 단위 맞춰줄 거 있나요? 분속 70입니다. 거리의 단위는 미터고 시간의 단위는 분이야. 분, 미터, 분. 그리고 물어본 게 거기 표에도 보니까 거리의 단위가 미터로 적혀있죠? 그럼 단위가 통일이 벌써 돼 있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항상 시작은 단위 맞춰주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될까? 전체 소요 시간이 30분 이내라는 게 이 문제의 최대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된다. 그 시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갈 때 걸리는 시간, 물건 사는 시간, 아이고 반대로 했네. 아, 맞구나? 되돌아오는 시간.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거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30분 이내니까 작거나 같다 했죠? 자, 시간이니까 속력분의 이동거리 알겠습니까? 속력분의 이동거리. 갈 때 속력은 70. 이동거리는 물어본 거잖아 여기서. 그러면 집부터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자 x 단위 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동거리 x고 되돌아올 때도 속력은 50이고 되돌아온 거리는 똑같지. 됐니? 그 다음에 뭐 추가됐어? 물건 사는 시간 6분. 그때 기차 문제는 시간의 단위가 시속이었기 때문에 분을 다 시간으로 바꿔서 했지만 이 문제는 시간의 단위가 다 분이죠. 바꿀 필요 없는 거지. 끝이에요. 계산하면 돼. 자, 702하라고 나옵니다. 답은 뭐야? 그 표에서 다녀올 수 있는 편의점을 고를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00m 이내에 있는 편의점만 갈 수 있는 거죠. A, B 까지만 되죠. 자, 됐고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조정식 복수까지 해야 이제 감이 좀 올 거야. 프리까지 열심히 풀어가야 돼. 자, 608번. 자, 이것도 나름 왕복 문제네. 왕복까지는 아니고 약간 길이 다르긴 하지만 608이 있었어요? 분명 아, 저 608이. 자리가 없어서 시작했었어. 자, 수정이가 학교에 갈 때는 시속 3km를 걷고 그림 안 그리고 한다 이번에는. 갈 때는 시속 3km, 집에 돌아올 때는 먼 길을 시속 5km. 자, 달라진 게 뭐예요? 뭔지 거리도 달라졌고 속력도 달라졌지. 예? 맞죠? 아까는 어땠어요? 속력만 달라졌죠? 이번에는 거리도 달라졌죠? 시계다 반영만 하면 돼. 그럼 분자가 거리잖아. 그럼 분자에 있는 이 거리만 바꾸면 된다고. 다른 거 없어. 중간에 쉬는 얘기는 없잖아. 맞죠? 자, 그럼 수정이가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 자, 이것도 시간 조건이 있잖아. 전체 누적 시간이 1시간 이내니까 뭐를 더해야 돼? 갈 때 걸린 시간과 되돌아올 때 걸린 시간. 학교에 있는 시간은 언급이 안 돼 있지. 그럼 이때는 뭐 중간에 물건을 산 시간, 뭐 학교에서 축구를 하느라 걸린 시간 이런 거 없으니까 더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가는 시간, 오는 시간만 더하면 된단 말이야. 내가 말로만 한 거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계속 얘기했죠. 식만 쓰면은 다가 아니라고. 자,
그럼 또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단위를 맞춰주는 게 먼저입니다. 봤는데 맞춰줄 게 있나요? 없어요. 다 킬로미터 써있고 시간도 시속밖에 안 보이고 누적 시간도 1시간이라고 시간 이쁘게 맞춰놨죠. 거기가 뭐 1시간 20분이라면 1과 60분에 20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1시간 이내 끝이야. 그럼 바로 한다. 속력분의 이동거리, 속력분의 이동거리. 갈 때 속력은 3. 되돌아올 때 속력은 5. 물어본 건 뭐예요? 걸은 거리야. 무슨 뜻이야 이거? 가고 되돌아온 거리 물어봐. 자, 요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잘 들어라. 선생님이 미지수 쓸 때 최초 등장이네. 내가 니네 질문한 것 중에서 미지수 쓰는 요령은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둔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게 이거예요. 물론 식은 세울 수 있는데 불편해. 그래서 내가 미지수 쓰는 두 번째 요령이 실질적으로 이게 더 중요해. 식을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이 없으면 그걸 미지수 쓰라고 했잖아. 비교해봐. 왔다 갔다 거리를 x로 놓는 것보다는 뭐를 놓는 게 좋을까? 이 문제는 갈 때 거리와 되돌아올 때 거리에 관계가 있어. 잘 보면 몇 킬로 더 멀대? 얘가 1킬로 더 먼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학교 갈 때 거리를 x로 놓는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되돌아올 때 거리는 1km 멀잖아.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자, 그래서 최초 등장해서 니네 나랑 부등식 풀면서 꼭 물어보는 것만 답이 아니다. 알겠어요? 이게 훨씬 편하다고. 왜? 경험이 있으니까. 갈 때 올 때 x 킬로미터, x 미터. 오케이?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왔다 갔다 거리 x 놓는 것보단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좀 이제 답을 내볼게 일단. 이해됐어요? 속력도 바뀌었고 이동거리도 바뀌었어.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잘 기억해야 돼. 이런 게 어려운 거야. 겁나 틀려. 왜? 무조건 왔다 갔다 하는 거리 물어보거든. 그냥 미지수를 쓴단 말이야. 걸은 거리 x로 놓고 어떻게 할까? 뭐가 이상한데? 그냥 식동을 써요 그냥. 그게 대부분의 애들이야. 그러면 x는 이게 나왔다? 그럼 답이 이게 아닌 거지. 뭐 물어봤어? 왔다 갔다 거리 물어봤잖아.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간 거리와 되돌아온 거리를 더한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뭐 물어본 거죠? 2x 플러스 1이 뭔지를 물어본 거지. 자, 잘 생각해보자. 주황색 식을 어떻게 구할래? 이걸 이용해서 주황색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개념이다. 내가 항상 니네들한테 물어보는 건 개념 아니면 실전적인 테크닉이야. 지식들이란 말이야.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질문했을 때 대답을 빠릿빠릿하게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공부가 좀 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이 다음에 뭐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개념을 써야 될까요? 대입? 어떻게 되겠대 정답? 이건 등식이 아닌데? 수직선을 따겠다 하나 아닌가? 쉽게 생각해봐. 부등식 유형 중에서 뭐 써먹을 수 있니? 알고 보니 막 저거 못 구하는 거 아니야? 구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난 페이크는 잘 안 해. 그런 말은 여유는 없어요. 우리는 진도가 여유 있게 나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할 것만 하는 거죠. 아니 까먹었지. 자, 걸은 거리는 최대 몇 킬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 이거 물어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녀석의 범위를 물어본 거잖아. 네? 최대, 최소 이런 거 나오는 게 다 부등식 해서 나왔던 거잖아. 그냥 이것만 보자 그러면. 이 x는 최대값이 이거야, 최소값이 이거야? 최대값이요. 그렇죠. 작거나 같다면 얘가 가장 큰 거죠. 그럼 만약에 x를 구하는 문제였다면 x는 최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최대값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똑같아. 이 문제 이거 뭐를 물어봤어? 최대 거리를 물어봤어.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란 말이야. 범위를 물어본 거라고요. 그럼 해석이 됐지. 이 범위를 이용해서 이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니? 부등식 유형이 없었니? 부등식의 성들 써서 범위 구하는 유형 있지 않았니? 이런 거 안 해봤니? 어떻게 했어? 진심 몰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간단한 식에서 복잡한 식이 될 때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두 번째로 하라고 했잖아. 그거야.
어렵죠? 네. 열심히 오답노트 쓰면 돼. 오늘 수현이가 안 와서 영상도 찍고 있으니까 영상 제안도 좀 보고. 알았니? 근데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원래 니들을 위해서 영상을 맨날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사실 니네랑 아까 채점한테 계속 막 우왕좌왕하면서 뭐 하고 있었잖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찍고 있는데 원래 찍어야 돼. 니네 영상 보면서 공부해야 돼. 보건 안 보건 그건 이제 니네 성인이자 마음인 거고요. 나는 원래는 다 찍어주거든. 근데 지금 바빠서 못 찍어주고 있어. 근데 함수할 때는 찍을 거야. 함수는 많이 어려워가지고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곱하기 먼저 하고 부동호 안 바뀌죠? 양변에 더하기라고 처음 해본 거 아니잖아. 그죠?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합이야 이게. 그래서 답은 4km.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식도 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거지. 이게 중요 표시가 여기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중요가 돼야 돼. 미지수 쓰는 요령에 이제 최초로 나온 거죠. 물어본 거 미지수 안 쓴 최초 문제. 맞지? 질문한 것 중에서. 그 다음에 x가 답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한 2x 플러스 1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썼어요? 부등식의 범위 따지는 거죠. 1차 부등식 전 유형 중에서 이게 제일 니네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 알죠? 아니, 그러니까 설명했을 때 이해가 되면 다행인 거야. 설명해줬는데 내가 저걸 언제 했지? 이러고 있으면은 니네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알았죠? 부등식 범위 계산하는 건 뒤에 가면은 문제풀이 과정상에서의 일부분으로 계속 쓰입니다. 알았죠? 계산하다 막히는 거야 이거 못하면. 고등학교도 나와. 계속 나와.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이제 복습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됐어? 별로 이 문제는 질문을 할 만한 문제 없다. 자, 만점 도전하겠습니다. 식세우기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이러고 질문하는 거 주제를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니들도 전 선배들과 다르지 않아. 질문하는 게 선배들하고 똑같아. 그들의 실패 사례를 보면 걔네들은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런 거 못했을 거야. 죽었다 깨어나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만 미치겠어. 근데 왜 그렇게 됐겠어? 그들의 특징은 매 한 가지야. 최고로 안 돼 있는 건 당연히 오답노트. 1도 안 써요. 내가 저번에 혜민이한테 얘기했지만 오답이 우선이라고 얘기했지? 이거 좀 덜 풀어도 오답은 무조건 났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 뭐 오답노트 주의사항은 알잖아. 풀이 보고 베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자기가 풀어서 답이 나왔는지를 꼭 체크해야 그 다음에 또 풀었을 때 자기가 맞출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알았죠? 그래서 강조한 사항이 그거야. 진짜 네가 시간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하지만 방학 때는 게으름 피곤하고 보지만 오답을 쓰긴 써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그냥 오세요. 보고 밖에서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았지? 자 봅시다. 그리고 학습지 답지 준 것도 솔직히 말해서 보고 베꼈어도 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양심에 의거해서 하는 거야. 풀이도 왜 적겠어? 자습지니까, 자습이니까. 자, 볼게.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2만큼 크다. 자, 지금 말한 건 무슨 관계를 알려주고 있죠? 자리수의 관계식을 주고 있어요. 자, 또 나왔습니다. 이 유형입니다. 내가 왜 여기다가 x를 썼는지. 그거랑 지금 미지수 쓰는 유형 똑같아요. 부등식 문제나 방정식 문제나 식 세우기 어려운 거는 미지수 쓰는 게 거의 대부분 구하세요를 미지수 쓰지 않아요. 얘도 그랬죠? 얘가 원래 어려운 거야 얘들한테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물어본 거 보니 처음 자연수를 물어봤지. 자, 그럼 이걸 딱 보고 처음 자연수 값 자체를 x로 놓고 시작하고 앉아있으면 식 못 세워. 이게 또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뭐를 넣어야 될까? 식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을 찾아야 돼. 근데 문제 안 써 있을 거야 그러면. 자, 맨 첫 줄에 이미 힌트가 있어요.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이만큼 크다. 자, 뭐라고 했어? 자리수의 관계를 주고 있다 했죠. 그럼 선택지가 있는 거야. 아까도 이것도 사실은 얘들아 꼭 갈 때 거리를 x로 할 필요가 없어. 되돌아올 때 거리 x 놔도 돼. 왜? 아까 얘가 1km 긴 거였지. 그럼 이걸 x로 넣으면 얘는 짧은 거 아니야? 1km? 그럼 x 마이너스를 놔도 돼. 그래도 답 나와 저거. 어디 가서 다 나왔잖아.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건 미지수 쓰는 게 갈 때만 넣는 건 아니다. 되돌아오는 거 x 놨다면 갈 때를 x 마이너스 1로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시간과 관련된 식을 세우고 싶은데 거리가 나와 있어 문제? 안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미지수를 썼다고. 이게 무슨 개념이야? 식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그걸 두셔야 돼요. 두 개 모른다고? 그럼 두 개 다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아니면 계산이 안 돼요. 훌륭해. 거기까지는 하고 와야 돼. 그럼 하고 나서 내가 잡아줄 거야. 그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백지 상태로 오면은 답이 없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처음 자연수를 물어봤는데 그러지 말고 두 자릿수죠? 첫째를 뭐라고 써있어? 자릿수의 관계가 있잖아. 그럼 선택지가 두 개인 거지. 10의 자릿수를 x로 넣는다면 1의 자릿수는 자 10의 자리 아니 1의 자리가 더 큰 거죠. 2가? 2 크죠? 맞죠? 그러면 1의 자릿수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또 다른 선택지는 1의 자릿수를 x로 넣는다면 10의 자릿수가 2 작은 거 아니야? 이걸 갑자기 어지러워? 쉴다가 됐네. 자 빨리 해보자. 자 1의 자리를 x로 놨으면 10의 자리는 2가 작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야. 자 이걸로 해볼게요. 아무거나 이걸로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첫 줄에 써있는 관계식은 이미 대입을 했어요. 이 차이가 난다는 거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와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 기준으로 이거 뭐 어떻게 돼? 순서가 바꾸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럼 처음 수와 바꾼 수의 관계가 써있어요. 어떻게 써있어요? 자리를 바꾼 수가 얘죠? 처음 수의 3배에서 20을 뺀 수보다 크다. 식 세우면 되겠네. 어떻게 해야 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에다가 20을 뺀 거보다 얼마가 작아? 아니 크다 작다? 크다. 이거잖아. 마지막 과정. 바꾼 수는 식 어떻게 세울 것이며 처음 제한 수는 어떻게 세울래요? 지금 내가 질문한 것도 개념이야. 처음 해보는 거 아니니까 질문하는 거야. 잘 모르겠지? 자 이번에 학습지에 이 문제가 있었나 뭐 없었나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을 회복시켜드리죠. 분수를 어떻게 바꿔요? 분수를 어떻게 바꿔요? 처음 해봐요? 해봤죠? 90분에 자 이제 연습부터 하자.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렇게 쓰면은 싸대기 만다 그랬죠? 10x 플러스 1. 그렇죠. 알잖아 10x 플러스 y라고 한 이유가 뭐야? 두 자리 잔수니까 10은 10의 자리 y는 미안 x는 10의 자리 y는 1의 자리 수잖아. 해봤던 거잖아. 똑같은 거야. 이걸 10x 플러스 y로 바꾸는 게 니네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학년 활용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 개념이잖아 이거. 네? 자리 단위 개념 공부할 때 하지 않고 4학년 1학기 늦다는 거야. 처음에. 네? 만 다음에 억이냐? 만, 억, 조, 경 나오더라. 거기 자리수에다가 얼마 곱한다 써있더라. 예? 4학년 1학기 거 첫 단원이라고. 미지수로만 바뀐 거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했던 거야 니네가. 자 뭐 어떻게 하면 돼? 너무 풀 때마다 잔소리만 하지 내가. 근데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10의 자리수죠? 10 곱하세요. 1의 자리수죠? 곱하기 1이지만 생략할게요. 10의 자리수죠? 미안하다. 이걸로 하는 거였지? 죄송. 이걸로 하는 거야. 죄송. 자, 10 곱하기 x 가지고 이게 1의 자리수죠? 10, 1의 자리수니까 10 곱하기 1의 자리수는 생략. 곱하기 1 생략. 별거 없잖아 사실. 그렇지? 자, 어떻게 다야? 요건 잠깐. 요거에 곱하기 3 한 거에 얼마야? 마이너스 20까지 쓰면 됐어. 다 했습니다. 자, 계산할게요. 그냥 시간이 없어요. 일단 x 값의 정체는 자리수니까 10의 자리수를 지금 x로 넣은 거잖아. 0을 안 되죠 그러면? 두 자리라고 명확하게 써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되겠지.
원래 자리수는 0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자리수니까 0을 빼고 1부터 9까지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미지 쓸 때 저 녀석의 값의 정체가 뭔지 꼭 판단을 해야 답을 쓸 때 유리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돼. 활용이 사실은 정복할 수 있는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꼼꼼함의 부족이 더 커. 내가 느끼기에. 자, 이거예요. 뭘까요? 1점 얼마면 돼? 초란소승 같다 이거. 그치? 99분 해도 되니까 1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겠지. 1이네. 1밖에 없잖아. 오로지 1밖에 없지. 근데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라 막 여러 개 나오잖아. 그럼 답을 다 써야 돼. 자, 근데 얘는 x가 1이니까 따라서 처음 거 물어봤나? x에다 1 넣으면 됩니다. 1 더하기 2 따라서 13 이렇게 구하고, 만약에 x값이 막 예를 들어서 범위가 자연수가 막 2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면 그때는 어떻게 써야 돼? 다 구해야 돼. 예를 들어서요. 그럼 2 넣으면 되잖아. 그럼 24지. 3 넣으면 되잖아. 35지. 그럼 다 모두 구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이건 연습이야. 여긴 예시야. 여기. 그렇지? 자, 계속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자, 이거는 돈 계산하는 건가 보다. 자, 태연이가 졸업기념으로 친구들과 뷔페에 가려고 한다. 자, 뷔페에는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네요. 1인 식사 금액이 2만원인데, 자, 보니까 이때 식사를 하는 인원이 몇 명 이상이면 일단 인원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느낌적인 느낌은 손님 수를 X명이라고 하고 당연히 자연수겠지. 몇 명 이상이면 졸업 이벤트 할인보다 멤버십 카드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한가? 자, 유리한 조건 묻는 거 유형이 있었죠? 유리하다는 얘기는 값이 작아야 되는 거였어. 자, 누가 유리해야 돼? 멤버십이 유리하니까 졸업이 더 비싸야 되는 거죠? 네. 말로 할게 이번에. 자, 그러면 졸업식 세운 거랑 멤버십식 세운 거랑 비교했을 때 졸업이 더 크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자,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졸업자 포함 5인까지 결국 5명이잖아. 5명까지는 12,000원에 모십니다. 그 이건 무슨 뜻이야? 오. 5명이 넘어가면 할인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럼 위에도 초과 개념이네. 그럼 초과 인원은 식을 어떻게 써? 전체에서 기본 인구수를 빼라 그랬잖아. x-5점 맞아냐? 맞아요. 자, 소리 지르지 마. 나만 지를 수 있어. 대답을 열심히 하라 했지 소리를 지르라고 하진 않았어. 자, 15,000원으로는 5명이 이용 가능. 초과된 인원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 그냥 넌 2만원 내고 먹어. 이거잖아. 자, 이게 졸업 이벤트 할인일 때고, 멤버십 카드 할인이면 그냥 전체 사 먹은 거에 30%래. 그럼 전체 이용 금액은 어떻게 식 세워야 되겠냐? 원래 2만원 내고 먹은 거잖아. X명이 똑같이 먹겠죠. 그럼 X명이 2만원씩. 오케이? 맞아냐? 이건데 전체 이용 금액의 30% 할인이래요. 지금 이쪽에 있는 멤버십은 무슨 식 세우기 해야 돼? 여긴 초과 개념. 얘는 곱하기 100%. 정가정 공식이죠. 할인 공식이죠. 자, 항상 얘기했다. 할인 인상 공식은 얼마 기준으로 깎았나 올렸나를 찾아라 해서 얼마 기준값 이거 기준이잖아. 전체 이용 금액 기준으로 30%잖아. 그럼 니네 머릿속에 있는 공식의 A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거지. 거기다 괄호 곱하라고 했지. 자, 할인이 30% 할인이니까 물론 0.7을 그냥 곱하면 돼요. 근데 정가원가 공식은 애들이 워낙에 못하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말고 내가 말한 방식대로 식을 꼭 세우라고 했어요. 자, 누가 커야 돼? 졸업 이벤트가 커야 돼. 끝. 네. 계산할 수 있잖아. 공 3개 지우고. 쉽네. 뭐야, 또 4의 도시냐? 이게 60이잖아. 그럼 공 하나 더 지울 수 있네. 이거 얼마야? 60이 아니라 6만 다 써야되고. 그럼 공 4개 지울 수 있습니다. 공 4개. 4개. 2도 되네. 2이름이 2, 3. 2는 4. 자, 그러면 식 정리된 게 얼마야? 3 플러스 바로밖에 안 남았지?
여기는 x밖에 안 남았지. 이거는 0.7. 10분의 7x?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하면은 이것도 분수가 나오더라고. x의 정체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가 뭐부터 들어가요? 3, 6, 18, 6점 얼마 얼마죠? 그럼 7명부터 들어가지? 이건 7명. 됐죠?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학교에서 실제로. 별거 없네. 얘는 초과 개념이고 얘는 정과 한과 개념이고. 그럼 두 개 물어보는 거잖아. 직사역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해. 하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강한이는 싫대요 저런 개념. 싫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야지. 거의 돈 계산하는 건 고등학교 심지어 고2, 고3, 선행에도 나와요. 실제로 쓸 때가 있나? 고2 되면 원리학계라고 해서 니네 은행에다가 돈 예금할 때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를 니네가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어. 또 그런 얘기하면 쌤 어차피 은행원들이 다 해주는데 라고 하지만 그걸 하는 이유가 있지. 원리학계가 활용이거든. 단리, 복리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그때 나와. 단리랑 당연히 복리 개념으로 이자가 쌓이는데 뭐지? 사실 저희 같은 어린이는 그런 거 몰라요.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그 어린이야. 난 어린이야 아직. 그렇죠. 아직 어린이죠. 어린이요? 어린이야 선물 받아? 응 받아. 부럽다. 나안 받는데. 받나? 그때 보니까 엄마가 초콜릿 하나 주던데. 얘가 이제 작년에 안 받아. 자 다음 거 보세요. 저게 뭐지? 아 사다리 보이네. 자 맞습니다. 사다리꼴이에요. 90도 표시되어 있죠? 자 어렵지 않아 절대로. 어려워요. 삼각형. 소 하드. 자 요 녀석의 넓이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니네 만약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해요? 전체에서 뺍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래서 전체 넓이라고 하면 사다리꼴의 넓이, 즉 아랫배 더하기 윗배 곱하기 이게 높이가 되지? 나누기.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 넓이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모르는 게 있네요. 그거 왜 안 나와줘? 윗변의 길이가 안 나와요. 자 문제를 봅시다. 이 사람은 뭘 물어보고 있나? BP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지. 자 또 만약에 이게 페이크가 어떻게 나오냐? BP는 여기잖아. 만약에 요것 또는 요거를 물어보지 않고 엉뚱한 걸 물어보고 있어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이거일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식한 인간들은 이걸 x로 놓고 식을 세운다고. 그러면 돼 안 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이 문제의 최대 핵심은 색칠한 부분에 넓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구하기 위한 식을 세워야지. 세우는 과정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1번하고 2번 삼각형 넓이를 빼야 되는데 뭐를 모른다고요? 뭐를 모른다고요? 윗변의 길이를 모른다고요. 그럼 식을 세웁니까? 못 세웁니까? 못 세우잖아. 그러니까 최우선 고려 대상 미지수는 이 녀석의 넓이를 물어봐도 심지어 뭐 다른 변의 길이를 물어봐도 최우선 고려 대상은 모르는 조건을 먼저 미지수를 써야 돼. 그게 원래 포괄적인 개념의 미지수 세우기야.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어려우니까라고 난 생각하는데 10문제 중에 7문제 정도의 문제는 그냥 물어본 거 미시수 쓰면 답이 나오니까 애들은 그런 것만 많이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22번 경험했잖아요. 오늘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아까 610번도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 문제는 다행히도 모르는 걸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뭘 고민해? x가 되지.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 얘는 자연스럽게 얼마예요? 10-x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디테일함이야. 모르는 게 있는데 다행히 이걸 물어보네? 그럼 이거는 일단 미지수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하고 식 세우는 거랑 그냥 그런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랑 많이 달라요 사실은. 알았죠? 연립방정식 하면 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뺄게요. 1번하고 2번 넓이 식 세우면 되잖아. 4 곱하기 x 나누기 1번 10-x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이거 두 개를 뺀 게 뭐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이다. 만약에 이게 방정식이었으면 1차 방정식이었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6입니다 라고 둥어였을 것이야. 이거는 그러면 1차 방정식 때 나왔던 거야. 넓이 문제 있었어요. 1차 방정식 활용해. 근데 이 문제는 이하니까 작거나 갖다가 한번 바꾸면 돼요. 그래서 얘도 옛날에 해봤을 법한 유형의 문제다.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특히 미지수 쓰는 테크닉만 봤을 때는 그냥
풀이하다. 자, 답은 그냥 써줄게. 이거 나와. 자, 최대 길이 물어봤어요. 그럼 3이 최대값인 거 맞습니까? 네. 맞죠? 자, 오케이. 연방 합시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 책은 끝났어요. 부등식 프린트만 남았죠 이제. 이제 끝났어요. 부등식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 10월 전까지 연립방정식은 최대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돼요. 빨리 끝났어요. 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봅시다. 오늘 B당에다 풀면 이제 다음 주에 활용 쭉 풀면 이제 설 오는 거야. 연방이 근데 유형이 좀 많았거든. 여기 20개 가까이 21개네. 와우. 부등식보다 더 많은 거 아니야? 선생님 설날에 뭐 하세요? 어디를 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 부등식은 16개인데 연립방정식은 21개네. 그래서 1단계가 이렇게 많아요. 2단계 몇 페이지야 활용? 하나. 1단계 2페이지밖에 없네. 활용 말한 건 왜요? 2단계. 둘. 자, 내가 말한 건 연립방정식 활용이었어요. 활용. 자, 이제 남은 거 662부터 하면 되는데 요거랑 요거 풀어야겠네. 그렇죠? 자, 672번 찾아보시죠. 아까 건너뛴 거는 뒤에 시간이 남을 때 개인 질문을 좀 하도록 하시죠. 자, 672번 뭐니? B 플러스인가? 허허. 맞는데? 삐뚤었어요. 자, XY 순서쌍이 다음 1차 방정식의 해일 때 라고 했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어쨌거나 방정식이 해니까 대입의 권한이 있다 없다? 있죠? 넣으면 되죠 뭐. 그 두 점을 한 방에 낼 생각을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대입을 하는 거. 이거 먼저 대입해. x에다가 a 넣고 y에다가 7 넣으면 됩니다. 3a 5, 7에 35는 1 a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나오죠? 자, 계속 관계하고 있어. 일단 이 해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원론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문자의 개수, 식의 개수 같죠? 구할 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해야 돼. 이제는 1학년 때는 방정식이잖아 해 구해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 근데 2학년 때에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 방정식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추가됐잖아. 그래서 니네가 항상 식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추가가 될 수밖에 없어. 알았나? 무슨 얘기하나? 항상 이런 거 생각을 하세요.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자랑 식의 개수가 같으면 거의 대부분 구할 수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 점은 뭐야? B, B 플러스. 지나는 점이, 자, 해니까 대입하겠다. 자, x에다가 b를 넣고 y에다가 b 플러스 1을 넣고. 항상 대입할 땐 괄호 치세요. 이렇게 항이 두 개 있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5지?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b는 맞지? 자, 마찬가지야. 문자 하나, 식 하나니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개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왜 B 플러스지? 노 이해. 선생님, 예. 연립 부등식 같은 거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나와요. 2차로 나와요? 1차도 나오고 2차도 나와요. 참고로 연립 1차 부등식은 예전 니네 선배들 교육과정일 때 바로 전 세대 이때는 연립 부등식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근데 그때는 부등식이 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2학년은 피 터졌어. 완전 어느 정도냐면 고등학교 때 1차 부등식 그대로 중학교 2학년 때 있었고 또 하나 있어. 중3 때 공부하는 것 중에 다항식 예산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왜 잘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2학년이 그때는 더 심했어. 헐 지금은 나아진 거야 오히려. 대박이네. 그러나 짰지만 다이어트도 아직도 실패한 거지. 아직도 2학년이 양이 많아. 교육과정 이상해. 빨리 바뀌어야 돼. 좀 3학년 넘기면 좋겠다.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 자주 바뀌는 나라가 없대. 왜요? 몰라? 나라가 이상한 거야. 일본 가야지. 일본 수학 개어려운데. 미국도 진짜요? 야, 거기 수학 우리나라보다 잘 배워. 오, 아니 일본 가서 살 거예요. 일본도 수능 같은 거 보죠. 그잖아. 방사능 체험하려고. 야, 후쿠시마 그 일본은 해상도 좀 살면 안 된다. 몇 번인데.
일본 열도라 그러지? 일본 열도 방사능 다 퍼졌대. 이미. 지하수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어디서 막 음모론 같은 거 듣고 온 건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게 좀 터진 지가 후쿠시마 원전 터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2012년에 터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퍼진 거. 참고로 선생님이 그 원전 터진 애가 2012년 6월인가 터졌는데 정확히 2달 뒤에 일본 여행 갔어. 방 먹고 색이 쩔지. 근데 후쿠시마를 간 건 아니고 싸가지고 갔구나. 오사카를 갔어. 부럽다. 근데 되게 멀거든 후쿠시마랑. 근데 왜 갔냐면 설마 2달 사이에 그 먼 거리 방사능이 퍼지겠어? 하고 간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그러면 걱정 안 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럼 생각해봐. 일본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일본 가면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해산물 아니니? 회 같은 거 아니면 그 스시, 튀김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어. 왜 갔어요? 그러니까 메론빵이 남았지. 그러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야. 심지어 일본 가면 편의점 가면 먹을 거 진짜 많거든. 오 그런 거 먹었어. 근데 길거리에 파는 막 이제 음식점 가서 먹는 건 하나도 안 먹어. 혹시라도 방사능 있는 걸 먹을 거야. 그런 거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먹어도 됐었어. 그냥 쫄아가지고. 근데 왜 갔냐면 이게 여행이라는 게 취소하면은 위약금 나오잖아.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물론 자유여행으로 계획 세운 거긴 한데 어쨌거나 뭐 호텔 같은 거 예약하고 뭐 여행사를 끼진 않았지만 가이드 없이 그냥 내가 갔거든. 근데 일본어를 좀 하기 때문에 혼자 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혼자 어떻게 가냐. 선생님 막 추억사 했어요. 내가 다 했어. 다 알아들어 일본 사람. 일본어 해주세요. 아나카상이라고. 알아듣더라고. 한국 관광객이 워낙 많으니까. 야 일단 물어봐. 생긴 게 일본 사람 같지 않으면 항상 질문하는 게 중국인이냐. 나 해외여행 갈 때. 일본 가면 아니 미국 가면 특히 그래. 저한테 중국인이요. 나한테도 그랬어. 그래서 코리아니까 한국말 해 이제 갑자기. 한국말 되게 잘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기본적인 일본어 조금은 알잖아. 알잖아. 선생님 몰라? 애니메이션 왔어요? 일본 말도 통했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런 건 알잖아. 그럼 일본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자연스럽게 아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관광객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호객 행위를 해야 되니까 많이 공부하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알아듣더라고. 내가 한국말 해도. 그러니까 통역사가 필요 없어. 내가 한국말 하면 다 알아들어. 근데 문제는 뭐야? 글씨를 잘 못 읽으니까 메뉴판이 다 일본 글씨잖아. 읽을 줄 알아야지. 그냥 그림만 보고 시켰어.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긴 했어. 근데 해산물을 안 먹어. 먹긴 먹었어. 튀김은 먹었어. 다행히 새우 튀김은 먹었어. 진짜 사람 팔뚝만한 것도 있던데. 네? 과장했어. 설득만 해요? 진짜 크더라고. 새우튀김만 먹. 새우튀김 2개 먹었는데 배가 부르더라고. 선생님 그거 방금 생각 먹고 커진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내가 본 새우튀김 중에 가장 컸어. 네? 가장 컸다고. 2개 먹고 배불렀다니까. 선생님 딱 의심 안 들었어요. 저 방금 생각 먹고 커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배고픔이 뇌를 지배해서 이제 그런 게 무뎌지더라고. 근데 이게 한창 더울 때 가가지고 와 일본은 진짜 엄청 덥더라고. 나 원래 더위를 잘 안 타거든. 일본 가서 처음으로 불쾌지수를 느꼈어. 땀이 너무 많이 나. 어느 정도였냐면 음료수병을 들고 가야 돼. 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먹어야 돼. 땀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가 고온 다습이잖아 여름이. 거기는 훨씬 심한 거야. 강화 버전. 항상 물통 같은 걸 들고 다니지 않으면 탈수 현상 같은 게 나가지고 갈증이 너무 심해져. 탈수? 그러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탈덕분. 그래서 물을 진짜 계속 사 먹었어. 근데 일본 가면 알겠지만 길거리마다 자판기가 많아요. 물밖에 안 사 먹어서 이온 음료나 생수. 아 거기 사야 되는 거 꼭 있는 거. 길마다 항상 자판기가 골목골목마다 다 있어. 그게 문화인가 봐. 환타 멜론만 꼭 먹어봐야 돼요. 탄산 안 먹었어. 그런 거 안 먹고 그냥 무조건 이온 음료 아닌 물밖에 안 먹었어. 되게 많이 먹었는데 대충 세봐도 이제 하루에 10병, 15병 먹은 거 같아. 500ml 15병이면 몇 리터야? 5리터 넘게 먹은 거잖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 땀을 하도 많이 나와. 진짜야. 화장실을 하루에 한 번도 안 갔어. 자고 일어났을 때 한 번 갔다 갔다. 그 뒤로 나가서 놀러 다녔을 거 아니야. 땀 뻘뻘 흘리면서. 야 그래도 갔는데 무슨 야 숙소 가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TV나 보다 가냐? 말도 안 되잖아. 오사카 성도 가야 되고 안 갔어 근데. 더워가지고. 거긴 안 갔어. 일본 봄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갔어. 어디 갔지? 겨울에 가고 시원. 거기 갔어. 거기 이름 뭐지? 유니버셜. 뭔지 알아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긴 갔어. 어. 거기는 가야 되겠더라고. 디즈니랜드. 거기 가요. 비슷하게 생긴 거. 거기가 또 공룡이 걸어다니던데. 디즈니. 그래서 원피스 그때 당시 애니메이션 원피스 나왔던 게 원피스 본 사람 아니?
잘 모르지. 디즈니. 원피스는 옛날 만화예요. 모르면 넘어갈게. 카이도랑 나 사막 나오고. 요즘 스토리 난 잘 모르고 안 봐가지고. 그 마을. 그때 내가 유니버셜 갔을 때가 원피스 스토리가 힘수연 해줬다는 선장이랑 원피스 옛날이다. 에이스랑 다른 걸? 딱 죽은 스토리가 딱 나왔던 직후야. 갔는데 거기 갔는데 뭐가 있었는지 알아? 무덤이 있어. 진짜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있어 사람이.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돈 내고 찍어야 돼. 근데 나 저 멀리서 찍었어 그래가지고. 돈 받으니까. 돈 받고 찍어. 그 찍어주는 것도 아니야. 돈 내고 가서 찍으세요 이거야. 누가 찍어주는 것도 아니야. 일본에 격투가 많구나. 응. 근데 찍는 사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심지어. 뭐 덕후 문화가 원래 일본은 그랬으니까. 일본이 애니메이션 문화가 엄청 쩔잖아. 알지? 그런 거. 애니메이션 사업이 산업이 거의 전 세계 중에 8위잖아.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냐면 일본은 성우가 어지간한 연예인보다 인기가 많아. 일본 그 애니메이션 성우가. 그 어느 정도냐? 앨범도 나. 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아 서울도 좀 찌질한가? 근데 거기는 그게 문화야. 그리고 콘서트도 해. 그런가요? 성우가 콘서트도 해. 근데 인기 많은 성우 같은 경우는 항상 계지. 전국 투어를 해. 그래. 유명한 성우 있어야 돼. 이거 하는 거 같아. 지금 아주 많이 늙은 할머니가 됐지만 앨범을 내고 막 그래. 심지어 노래도 잘 불러. 해주세요 노래. 제가 소개해. 자 봅시다. 75번. 자 연립방정식 식 세우기이기 때문에 식을 2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모두 고르세요 나와 있다. 자 일단 친절한 거는 x가 뭔지 y가 뭔지 나와 있지. 자 이것도 근데 식이 유형이 뭐예요 이거? 거석식이죠. 맞냐? 일단 식을 세워서 해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 연립방정식 거석식도 걸을 수 없는 건 단위는 맞춰줘야 돼. 맞춰줄 거 있어? 없어요. 있잖아. 분. 아 분. 그건 이내 눈에 60분에 40시간으로 바꿔놔야지. 3분의 2로 바꿔. 바꿨어요. 잘했어요. 네, 이런 거 해놓고 틀리면 뭐라 안 해. 시킨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고 하는 건 이해한다니까? 뭐 처음부터 어떻게 잘했어 하고. 그럼 학원 안 다녀도 돼. 혼자 다 하시고. 자 봅시다. 식을 세워야 돼. 그럼 과정을 보자. 3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비슷한 거 한번 해봤어. 중간에 속력이 바뀌어서 6km로 뛰었대. 어딘가서부터 6km로 바뀐 거지. 시속 6km로. 처음에 시속 2km. 자 이렇게 움직인 거야. 그러면 걸어간 시간을 x시간, 뛰어간 시간을 y시간 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 2개를 세워야 돼요. 2분의 자 40분 만에 도착했죠? 첫 번째 식은 뭘까? 2분의 x 플러스 2분의 x? 2x 플러스 6번. 2분의 x는 속력분의 시간이니? 그런 건 기도 있니? 아니 없죠. 아 x분의 2구나. 자, 무슨 소리야? 야, 잘 봐. 아 시간이 있고 속력이 있어요. 그럼 거리를 식 세울 수 있잖아. 네. 곱해. 2x 곱하기네. 더하기 곱해. 2x 더하기 더하기 6x. 자, 지금 뭐 세웠어? 6 y. 거리지. 거리잖아. 더하면 뭐야? 3kg. 오, 필요요. 오. 1차 방정식이야 이것도. 그때는 x만 했지. 그때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 2개 세워야 된다. 왜 세워야 되는지 알겠죠? 문자가 2개입니다. 그럼 식이 반드시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세워야 돼. 자, 또 뭐가 있을까? 야, 지금 곱해고 곱해서 써먹었지. 나도 요즘 문제는 정직해서 쓸데없는 조건을 안 줘. 선생님 때는 왜 어려웠냐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써놔 문제에다가. 그러면 나 때는 어려웠던 건 필요 없는 조건은 거르는 것까지 공부해야 돼. 신경 쓸 게 더 많지. 근데 요즘 문제는 그러진 않아. 좀 잘 봐. 정직하게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 안 써먹었잖아. 써먹어야죠. 시간이죠. 시간이잖아. 그럼 느낌상 시간 같은데? 다시 봐. 시간 조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이거 나와? x 시간 더하기 y 시간. 그래, 더하면 되잖아. 끝. 보기 보세요. 어디 있어?
디귿 디귿 아니야? 아 이거 3 넘긴 게 이거네. 아 디귿 디귿. 디귿 맞네. 이거 디귿이 3 넘긴 거잖아. 이렇게 양아치같이 이렇게 써놨어. 양변에 3 곱하면 디귿이잖아. 와 나같이.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맞죠? 3 곱하면 디귿 나오죠. 양변에 3 곱하면. 자, 된 거 같고요. 다음 85로. 85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85번이 B 플러스였나? 네. 자, 좋아. 해줄게. 왜 저래? 뭐? 너한테 그런 거야? 네. 해줘도 날고. 너무한다 진짜. 자, 보십시오. 저번에 684번 풀었었지? 자, 일단 풀기 전에 잠깐만 기억 좀 떠올려보자. 684번 답 구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떠들었던 게 있었는데 기억나요 혹시? 네. 자, 네, 잘 볼게. 간단하게 얘기할게. 684번이야. 684번 보면 A랑 B라는 1차 방정식 두 개가 세트로 묶여있죠. 그 녀석에 해가 있대요. 이 해가 세 번째 식이지 실질적으로는 A, B 말고 C라는 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해서 일단 답을 냈어. 근데 답을 내고 나서 내가 뭘 하나 찾아냈죠? 이 XY 값은 이거 다 만족하는 유일한 값이라고 했지. 기억나? 네. 이걸 역추적하면 어떤 응용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문제는 지금 이게 식이 안 나와 있어서 A를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거꾸로 이게 개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얘랑 얘가 나와요. 다시 말할게. 이거랑 표현이 똑같은데 연립방정식에 있는 식 중에 하나가 개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 앞에 잘 보세요. 개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거. 근데 회는 또 존재한대. 심지어 그 회가 이걸 만족한대.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다 했어요? 이 XY 값은 A, B, C를 무조건 다 만족시키는 값이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다? 대입이 가능하고 그 XY 값이 안 나와 있을 때 푸는 걸 어떻게 푼다고 해서? 굳이 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두 개를 연립해서 이걸 구하지 말고 얘랑 얘를 연립해서 구해도 세 가지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거가 뭐였어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얘네 두 개만 연립해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세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값이면 두 개는 반드시 충족해 안 해? 당연히 하지. 근데 두 식을 동시에 충족하는 XY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불렀잖아. 기억나? 그 뒤에 유형이 있어.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 따라서 결론이 뭐다? 얘네 두 개 연립하지 말아라. 식에 다 나와 있는 B랑 C를 먼저 연립해서 XY 값을 찾고 그 다음에 A에다가 역으로 대입해서 풀게 되어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따 또 얘기할게. 이거 내가 얘기하는데 애들이 결과만 연다 그랬잖아. 이런 문제는 식이 다 나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두 개 있지 이거 얘들아. 이거 두 개만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답 나와. 나 공식화한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결과만 외우는 그 찐따들. 결과만 외우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응용력이 떨어진다. 저기 식이 몇 개 추가되면 또 못 풀어야지. 풀이가 똑같아. 아이디어가 똑같은 거지. 풀이가 똑같은 거지. 자, 그럼 얘기했으니까 이제 진짜 685번 풀어볼게. 얘는 정직해. 변수도 없어. 아니 왜 B 플러스지? 자, 이 녀석의 해가 A랑 B래. X는 A고 Y는 B래. 질문 연립할 수 있죠? 왜요? 식 다 나와 있잖아. 뭘 고민해? 해를 구할 생각을 해야지. 자, 그럼 내가 저번에 팁을 준 건 가관법 쓸까 대입법 쓸까 고민을 하는데 대입법이 안 되면 가관법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입법이 불편하면 가관법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죠. 자, 대입법 하기 편한가요? 네. 어떻게? 아니요. 위에 거랑 아래 거나 다 X는 Y는 정리하면 분수가 무조건 생기지. 그럼 좀 불편하지. 이때는 가관법을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랑 Y 중에 뭐를 날려버릴까? 소거할까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뭐 지울까요? Y요. 자, 그럼 Y를 선택했다면 Y 앞에 개수를 똑같이 맞춰준다가 아니라 절대값만 맞춰줘도 된다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2랑 5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보자. 10이지. 다시. 그러면 여기다가 5 곱하면 10 되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10을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아 물론 해도 돼. 되는데 개념상으로는 절대값만 같아도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2 곱했다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오긴 나와. 나오는데 개념적인 것 때문에. 가끔 그 글씨 고르는 거 나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가관법은 소거시킬 문자의 개수를 맞춰줘야지만 똑같이 맞춰줘야지만 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절대값만 맞아도 풀 수 있다고 내가 몇 번째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좀 초장이 길들이려고 일부러 절대값 굳이 똑같이 안 만들었는데 자꾸 얘기하잖아. 이거 곱해도 돼요. 되는데 그 꼭은 아니다. 절대값만 맞춰줘도 돼. 자, 그럼 곱한 거를 여기다 쓸게. 매번 계산해 보니까 가관법은 항상 귀찮아. 자, 양변에 5 곱하는 겁니다. 15x, 10y, 60. 아래에는 그냥 2만 곱하겠습니다. 자, 2 곱하면 8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14. 자, 절대값만 맞춰줘도 되는 이유는 두 식을 좌변 또는 우변끼리 더하거나 빼는 과정을 하면은 그 문자가 지워지게 돼 있다. 어떻게 하면은 y가 지워져요? 더해야 지워지죠? 어떻게 더한다고? 요거랑 요거랑 다 더하라고. 자, 동량끼리 더하면 좌변은 23x, y는 날라가죠? 그렇게 해서 굳이 꼭 안 맞춰줘도 된다고. 자, 더하면 얼마야? 46? 자, 다행히 정수값이 나오네요. 2죠? 자, 그러면 또 다른 y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한다. 뭐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다. x에다 2 넣으면 이렇게 되죠? 자, 5y는 15. 자, y는 얼마? 3이다. 이게 답이 아니죠? 이게 a, b일 때 계산만 귀찮은 거야. 다음 식을 푸세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연립방정식에 a, b 보이죠? 넣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냥 계산을 한 번 더 하면 돼. 자, b가 3이었지? 응? 응. 자, 얘도 가관법이 편해요. 근데 다행인 건 y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똑같아졌지. 그럼 뭐 이렇게 곱할 거 있어? 굳이? 그냥 바로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할래? 얘도 더해야 3y랑 마이너스 3y랑 날라가죠. 자, 좌변은 7x, 우변은 21, x는 3, y는 1. 1이야? 6, 3, 1 맞는 것 같다. 자, 그래서 답은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응용 따위 없죠. 그냥 첫 번째 줄에 있는 연립방정식 잘 풀고 두 번째 줄에 A, B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한 거죠. 자, 잘 정리해 보셔요. 이제서야 다 했네. 자, 다시 보면 이거 진도를 좀 나와봅시다. 소개시야. 진도 나올 거야. 빨리 정리. 유럽 가본 사람인데? 유레카요? 유럽. 내가 발음이 이렇게 안 좋니? 네. 유럽. 아니요? 미국은 가본 사람이니? 아니요. 어디 가봤어? 막 사람들이 진짜 막 총 들고 다녀. 아니요. 막 AK 들고 막 뛰어다녀. 배그냐? 어디 갔는지 기억 안 나? 네. 기억 안 난다고? 네. 어디가 주가 어디야? 주. 유치한 때 갔겠어요. 애기 때 갔냐? 네. 뭐 영어 갔어요. 뭐 한국 유치원 다니냐? 누가 그래? LA 간 거 아니야? 일일이. 휴양지를 갔겠지 보통. 네, 발리 가보셨어요? 나 동남아를 아예 안 가봤어. 동남아가 베트남 같은 애가. 동남아 가봤어요. 아예 안 가봤어. 요즘 동남아 많이 죽었다고 베트남 하던데. 갔는데 기상 이변 때문에 많이 죽었다는데. 베트남? 베트남이 동남아였나? 동남아시아. 베트남 아니. 선생님이 20대 때 여행 계획을 세운 게 10대 때는 근데 30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하긴 했지만 좀 여유 있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 있을 때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되면 이제 뭐 여유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은 후회할까 봐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후회도 물론 하겠지만 그러니까 좀 어릴 때 지금 추억을 못 쌓으면 후회할까봐 3단계에서 계획을 세웠어. 1단계가 그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일본 갔다 온 거. 근데 그 순서상은 2단계가 됐고 9번째가 됐고 원래 1단계가 일본이었고 2단계는 미국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을 먼저 갔어요. 어디요? 어디 마이애미 갔다가 올랜도 갔다가 올랜도를 왜 갔냐? 디즈니랜드 갔어. 디즈니랜드. 갔어. 디즈니랜드 갔어. 갔다가 그다음에 뉴욕 가봤고. 그러니까 원래는 LA까지 가서 좀 들려서 집에 오는 길에 한국 오는 길에 LA를 들려서 원래는 LA 다저스 미국 그 메이저리그 경기장을 한번 관람하고 싶었는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건 취소하고 성공했지. 거기까지 성공했어. 3단계가 뭐였냐면 유럽 가는 거였어요. 근데 계획도 다 세워놨어. 스위스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스위스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귀국하는 게 목표였는데 뭐 30방 하셨나? 뭐 아니 계획이 무슨 그래요? 비행기 타고 다니구만? 너무 안 돼? 유럽은 그 로마 갈 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로마에서 스위스 갔다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는 건 직접 운전해서 가는 거였어. 근데 그렇게 안 벌더라고.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많대. 차도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렌트 업체도 다 알아보고 해서 계획 다 세웠는데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갑자기 이제 취업을 하는 과정상에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 회사를 안 가면 잘리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행 계획만 세워놓고 못 갔지. 또 하나 있어. 미국 갔을 때 너무 돈을 많이 썼어. 너무 많이 썼어. 얼마나? 약간 비밀이야. 발리에서. 몇천 단위로 썼어. 와. 이게 가능해요? 통장 잔고 바닥됐어. 그래서 못 간 것도 있어. 왜냐면 유럽은 다 견적 내보니까 더 많더라고. 3천 예상. 견적을 내고 하셨어요? 근데 여행 견적 내면 항상 돈 부족해. 왜냐면 가게 되면 비키지 훨씬 싸지. 물론 미국은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가이드를 끼고 갔는데 가이드 낄 돈도 아까워서 동생 중에 영어를 되게 잘하는 동생이 있었어. 걔를 비행기 공짜로 태워줄 테니까 네가 먹고 사는 돈은 네가 내고 비행기 값은 내가 내주겠다. 선생님 그게 더 근데 콜했어. 왜 걔는 미국 가보면 알지만 비행기 값이 세요 생각보다. 맞아 왕복 한 200 할걸? 아니야. 더 비싸요? 편도가 200 넘어. 아 편도가 200이에요? 이코노미가 심지어. 근데 그거는 그 뭐라 그러지? 그 비행기 이름 까먹었다. 유류세? 나 까먹었다. 뭐 용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값에 따라서 왜냐면 비행기 한번 운행할 때 기름을 엄청 많이 소모한대.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세면은 비행기 값이 엄청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고. 선생님 갔을 때가 유가가 최고조일 때였어. 아 그래서- 오른쪽 크다. 그쯤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알고 갔어 사실. 그냥 돈이 있었으니까. 지금 200.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LA 들려가지고 한 2, 3일 쉬면서 한인타운도 가고 LA 다저스 경기장도 가서 제일 끄트머리 자리에서라도 분위기라도 좀 느끼고 싶어. 왜냐면 LA 다저스 경기장이 그 미국에서 가장 관중이 많은 구장이야. 항상 평일이건 주말이건. 근데 그때 계획 잡은 것도 또 주말이었거든. 그럼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 근데 못 갔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취소하고 그냥 와서 그건 조금 아쉬웠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10년 더 그게, 됐는데. 그게 니네 태어나고 니네 2009년생이냐? 네. 니네 태어났을 때 들어간 거야. 2009년에 내가 미국을 2009년에 갔거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그때 좀. 대통령 몰라? 여러분 김대중 이거 다 대통령. 거짓말인 거 알죠? 예전 그 사람. 대통령이잖아. 그 사람이 이명박이야. 아. 그 사람은 아니죠. 이명박 노래 알아? 아 이건 말고. 아무튼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네? 노벨 평화상. 몰라? 노벨상? 박정희 노벨상. 아니에요? 김대중이 아니라? 왜요? 박정희는 죽었잖아. 박정희가 받지 않았어요 이제? 박정희 총 맞고 죽었잖아. 뭐 총을 받았어. 진짜요? 나 그거 알아. 드라마 안 봤어, 니네? 박정희. 남산의 부장들 이런 거 안 봤어? 박정희 죽은 건 아, 니네가 볼만한 주제는 아니구나. 아 역사 열심히 배우면 알 수 있는. 그런 건 좀 봐. 실화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 자, 봅시다. 아무튼 옛날 기억이 나네. 근데 만약에 유럽을 갔다 왔으면 난 내 통장 잔고가 정말 마이너스였겠지. 근데 유럽은 진짜 물가가 세거든. 미국도 물론 셌지만. 보라카. 그래서 아쉬운 대로 동남아라도 갔다 올 거 했는데 일이 바빠서 기억이 못 갔어. 보라카요. 그래서 2012년에 잠깐 여유돼서 그때 일본 갔다 왔어. 근데 재수 없는 게 하필이면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거지. 비행기값 그리고- 싸지 않았어요? 그때 썼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해외를 한 번도 못 갔어. 바빠가지고. 2012년이 마지막이야 선생님.
10년 넘게 해외를 못 갔어. 중간에 잠깐 제주도 갔다 온 게 다고 제주도는 해외가 아니니까.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는 주말에 당일치기도 가능하죠. 비행기가 항상 있으니까.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자 봅시다. 11번 할 차례 맞나? 네. 자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개념 영상에 원래 있는 건데 내가 뺀 이유 첫 번째 괄호가 있는 다항식은 항상 분배 법칙을 해서 식을 정리한다고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그럼 11번 잘 들어. 11번 유형에 있는 문제들 보면 싸그리 다 괄호가 있죠. 분배 법칙 할 줄 모르나요? 네, 아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배 법칙 후 식 정리를 통해서 깔끔한 연립방정식을 하나씩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가관법 할 거야, 대입법 할 거야 고민해서 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냐? 네. 알겠냐고. 자 참고로 692번에 있는 거는 괄호도 있지만 비례식도 있죠. 비례식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비례식 있다고 잘 보면 692번에 아, 같아요? 내가 문제를 떠드는 이유는 이건 내가 안 풀 거예요. 니네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왜 몰랐지? 비례식 뭐라고? 비례식이잖아.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갖다 쓸 수 있잖아. 비례식 어려운데. 자, 이건 니네한테 맡길 거야. 12번 유형. 이때서. 12번 유형. 뭐 진짜 야, 똑같네? 설명하면 잘 들어. 분배 법칙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해준다고 니네가 해보라고요. 계산적인 거잖아. 어려운데. 유형 11번 해와, 일단. 기만대로 자, 유형 12번 보세요.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이거나 이것도 부등식에서 했었지. 어떻게 했어? 양변에 최소 공배수 곱해가지고 분모를 날린다. 소수점이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소수점을 날린다. 했어 안 했어? 없어요. 했잖아. 그래서 계산 과정이 똑같다고. 얘는 그리고 뭐 음수를 곱하건 나누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걸 일체 신경도 안 써도 되니까 계산은 더 편하죠. 네. 그래서 나도 안 할 거야 이거. 니네가 해보라고. 단 697번 같은 거 보면은 간만에 나오는 또 순환소수가 등장했어. 이건 시험 문제 꽤 나와. 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697번 같은 경우는 순환소수 분수로만 잘 바꾸면 그 다음부터 계산 똑같은 거 알겠죠? 네. 자 0.2땡은 9분의 1죠? 0.16땡은 90분의 16 빼기 1이지. 공식 알지 얘들아? 네. 아, 이번에 1주차 프린트 했잖아. 복습됐을 거 아니야. 네. 자 그럼 1이고 알 거라고 믿는다. 그럼 이거는 90을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90 곱하면 돼. 그럼 2x 15y는 90. 좌변만 곱하고 우변 가끔 안 곱하는 애들이 있다니. 잘 곱해야 돼. 자 두 번째 식은 그냥 소수점밖에 없죠. 이건 뭐 곱하면 돼 양변에? 소수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10이요. 10을 곱하면 되죠. 자 5x 3y는 9 해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법 대입법 중에 뭐 할까 고민하라는 거지. 자 뭐 하는 게 나을까요? 대입법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둘 다 도수생이잖아요. 아, 얘는 가관법을 추천한다. 자 그 다음 계산은 본인이 하십시오. 자 빨리 저기 정리만 해라. 이거 니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못하면 수학 접어야지. 그 정도. 뭘 적어 있나? 종이랑 적어. 이걸 접으면 안 될까요? 적었다 펴고. 아 이제 해외 놀러 가고 싶다. 네? 여행을 안 가지려고 해가지고. 한번 느낌이라도 내려고 딱 네. 캐나타운 가보세요. 국내 여행. 네, 베트남 가보세요. 좋아요. 아 베트남 가지 마세요. 진짜 우라카이 더워요. 가도 완전 더워요. 거의 1박보다 더워요. 우라카이. 아, 진짜. 나 근데 수락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겠지. 거기가 아니 거기는 아니 우라카이 베트남 가도 좋아요. 진짜 우리 베트남 가면 불시장을 가면 아니까. 이름을 세배 불러요. 비행기 아니, 집에 아니, 가서 내리자마자 가라고. 내리자마자 진짜 그냥 집 밖에 나오면 숙소 밖에 나오면 바로 땀 난다. 그래? 진짜 아니 진짜 최고예요. 냉방은 잘 돼 있냐? 진짜 시원해요. 잘하시고. 다 이상해 음식 좀. 오라카이 가면 어디? 음식에 아니 거기 선생님 거기서 아니. 어려울 선생님 저 베트남에서 사진을 했어요. 알았다. 왜 소리 지르냐? 오라카이가 들어가면 오라카이 자 다음. 자 봅시다. 자 13번 유형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내신형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테크닉만 나와 있어. 자 그럼 시계 형태가 잘 봐.
연립방정식 모양으로 안 나와 있어요. 자, 698번부터 문제 3개를 보십시오. 연립방정식 기호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없어? 이렇게 생긴 거 없네. 없지.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알면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거 봐봐. 이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지? 일단 식의 형태만 이해합시다. 이해를 못하네. 제목에 A는 B는 C 꼴이라고 써있죠. 꼴이라는 건 형태를 뜻하는 거고요. 어려운 건 아니야. 니네가 접하고 있는 모든, 잘 들어,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떤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문자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등식, 문자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 등식 두 가지를 세트로 묶은 거지. 그걸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근데 등식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같은 거잖아. 그럼 얘는 세 개가 같대. 세 개가. 예? 세 개가 같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이 같은 거잖아. 방금 뭐라 했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이 같은 거잖아. 방금 말한 걸 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냥 얘랑 같다라고 일부분만 발췌해서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등식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문자 두 개 사용하고. 그럼 또 어떻게도 끄집어낼 수 있어? 얘랑 얘도 같은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그럼 이거랑 이것만 갖다 써. 그럼 여기까지만 썼다 치자. 1번식, 2번식 합쳐서 보면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있죠. 근거를 들어. 문자 두 개. XY 문자 두 개 쓰고 있지? 식 몇 개야? 두 개. 자, 계속 얘기하잖아. 문자랑 식의 수가 두 개로 똑같으면 해를 구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언제 공부했어? 지금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걸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트로 해를 구하면 돼. 물론 보면 알겠지만 괄호가 있죠? 아까 내가 앞에 건너뛴 그 유형이죠.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에서 식을 좀 정리한 후에 어떻게 정리해야 돼? 모든 식들을 XY 문자가 있는 항은 다 좌변에다가 몰아넣고 우변에는 숫자만 있도록 두 식을 못 간다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건너뛴 유형들 다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알았냐? 좌변은 문자만 있게끔 문자를 포함한 항만 있게끔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항, Y에 관한 항, 숫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X항, Y항, 우변은 숫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가관법 할까 대입법 할까 고민하면 된다. 다 계산 지저분한 거야 그냥. 알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야, 꼭 저렇게만 식을 만들 수 있니? 많죠. 1번하고 2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가 같습니다가 이거고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같습니다가 이건데 하나 더 있잖아. 1번이랑 3번. 그렇죠.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이 같다는 것도 이론상 만들 수 있지. 그럼 얘는 원래대로면 세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개. 얘랑 문제 하나 추가돼도 구할 수 있나? 얘랑.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선생님, 이거는 식이 세 개고 문자가 두 개인데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두 개만 얘네가 만들면 돼. 굳이 세 개를 다 쓸 필요는 없어. 다시 얘기할게. 지금 세 개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의 표현이 있으면 두 식만 끄집어내서 등식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두 개만 만들어라. 근데 나는 되는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준 거야. 세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얘랑 얘랑 같은 거, 얘랑 얘랑 같은 거,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중에서 두 개만 써먹어서 연립을 때리시면 된다는 거. 이해됐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건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자 여기 있어. 이 문제가 있나 모르겠네. 700번에 있어요. 니네가 풀어봐 이거. 알았지? 정리해서 해봐라. 계산적인 건 내가 안 해줘. 연습해야지 얘들아. 복잡성으로 놓고 보면 연립방정식이 1차 부등식보다 더 복잡해. 문자가 어쨌든 하나가 더 있으니까 니네한테 그게 싫은 거잖아. 그럼 얘도 같은 유형은 맞아. 왜? 얘랑 세 개가 같습니다. 즉 A는 B는 C입니다 라는 조건이 얘랑 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이 싹 다 XY 문자가 다 있지. 근데 얘는 어때? 세 번째에 있는 녀석은 문자가 없어요. 숫자만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식을 만드는 게 편하냐면 이건 그냥 개념은 아니고 그냥 경험자의 팁인데 무조건 숫자랑 하나 엮어. 그게 뭐야? 이 식이지. 아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엮었잖아. 그게 이거잖아. 무조건 문자가 있는 항과 숫자만 있는 녀석이랑 하나 엮어. 이렇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는 항과 또 이렇게 엮어. 자, 근데 이것도 5만 넘기면 선생님이 아까 정리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좌변은 문자가 있는 항만, 우변은 숫자만 이라고 했지. 그러면 잘 봐라. 이거 5 넘기고 좌변 보니까 숫자가 하나 있죠? 요것도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줄이 안 맞네.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좋을까요? 아니 아까 내가 말한 거에 따르면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 엮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다며. 그럼 얘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다? 편리하다라는 거지. 편리. 왜 편리할까? 나 한 곳에 숫자밖에 없잖아. 오, 숫자만 있으면 저걸 최대한 이용하는 게 니네가 시선에서 봤을 때 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문자식 들어가면은 좀 진지하게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뭐 가비엘이 해가지고 수학 파일 하나 나오는 거 있어요. 그때도 이거 똑같이 써요. 언젠가 하겠지 우리.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식으로 알자. A는 B는 C꼴 해가지고 식을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숫자만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거 무조건 하나씩 끼면 됩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자, 됐죠? 계산은 니네가 하시고. 요거는 대입법 할 수 있죠? 뭔지 알겠죠? 이거 Y는 정리하면은 분수 3개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얘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관법보다 대입법이 좀 낫다는 거. 자,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계산 열심히 해오셔야 돼요. 자, 14번 이용할 거야. 다 적으면. 다 못하겠네. 시험도 봐야 돼. 일단 좀 더 하자. 몇 개만 더 하고 시죠. 깔끔하게 15분. 지금 오늘 하는 주제랑 연관성이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자, 14번 유형 해도 되죠? 네. 자, 14번 유형도 집중공략으로 나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게 나의 주장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자, 반이 맞은 이유 먼저 얘기할게. 자, 지워주세요. 여기. 반은 맞는 이유. 개념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 일단 해가 주어져 있으니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대입해도 되죠.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떤 특징이 있다 했어요? 두 식에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었지? 맞음 아님? 맞죠? 그럼 잘 봐. 702번에 있는 문제 보시면 방금 했던 식 표현 또 있지? 맞아요 아니에요? A는 B는 C꼴 형태로 써있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식을 두 개를 엮어. 자, 쓰게 해줄게. 방금 한 것도 연습하는 거야. 자, 나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하나 엮어볼게.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을 또 엮어볼게. 방금 한 거잖아, 그죠? 자, 근데 이 녀석의 해가 자,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해니까 당연히 대입이 가능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두 식에다가 다 x, y에다가 숫자를 다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는 거 잘 보고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라고 보잖아. 마이너스 2 5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자,
정리하면 a 플러스 2b는 자 정리 어떻게 해야 돼? 좌변은 문자를 포함한 항, 우변은 숫자. 항상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그래야 가관법 할지 대입법 할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요. 자 숫자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플러스 35 30. 자 밑에 것도 대입. x는 마이너스 2 y는 5. 자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2가 되죠. 자 또 얘도 마찬가지. 아 이거 문제가 왜 이러냐. 자 뭐 상관없다. 좌변은 문자만 우변은 숫자만. 그럼 마이너스 2b는 자 마이너스 5 날라가고 10을 넘기니까 마이너스 8이다. 내가 왜 재미없다고 했냐면 여기서 b가 그냥 나와.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같은 b 아니야? 대입할 수 있잖아. 같은 b잖아. 그럼 a 뭐 나와? 4, 2, 8 맞죠? 넘기면 22가 되나 보네. 맞지? 자 그래서 구하는 건 a-b이기 때문에 답은 일단 18이라고 답이 나와요. 자 이 문제가 집중력인 근거가 반은 맞는 이유 뭐냐면 이 식으로 보세요. 좀 재미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여기에 이런 식으로 A 문자도 하나 껴있어야 돼. 원래는 연습미를 해보자. 그럼 이건 뭐야? 문자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그럼 연립방정식 맞지? 이해됐어? 자꾸 내가 이 얘기하는지 왜 하는지 알겠어? 이거 얘기하면서 자꾸 풀어놓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못 알아봐. 아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연립방정식인 걸 애들이 잘 몰라요. 너무 단순한 거야. XY가 안 써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애들도 있어. 야 내가 문자 2개, 식 2개라고 했지 XY랑 식 2개라고 했냐? 문자 2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방금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연립방정식은 맞아. 왜? 문자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2개잖아. 식도 2개잖아. 그럼 연립방정식 돼. 단 가관법, 대입법 할 필요는 없지. 왜요? 밑에 식에서 B가 그냥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재미없다고 한 거야. 다른 문제 이제 앞에 거랑 뒤에 거 보면 분명히 A 문자가 여기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돼? 아, 이 문제는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가관법, 대입법을 해야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풀면 된단 말이야. 알겠느냐? 알겠냐고. 자, 이 문제는 그러기 하면 좀 재미가 없고. 그럼 반이 틀린 이유는 뭐냐? 첫날부터 얘기했잖아.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으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며. 그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겐 이건 당연히 이해되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아직은 노하우가 터득이 안 됐지만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해야 그나마 알아들어. 알았죠? 그냥 1학년 때 단순히 1차 방정식 해를 구한다 못 구한다 그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 뭐. 자, 고했습니다. 빼고 나왔어. 드디어 15번에 이게 별표입니다. 잘못 써 있어. 이 지금 내신 문제도 너무 잘 나오고. 자, 푸는 건 한 장 넘겨봐. 15랑 16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16번 유형까지예요. 15번 유형의 살짝 응용이 16번 유형이에요. 자, 이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설명한 것도 있고 오늘 질문 받을 때 설명했다고 또 나왔습니다. 이제 아까 이런 얘기했죠. A, B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연립해서 만든 해가 X과 Y값이 존재할 때 그 녀석이 이거를 만족한다. 근데 이 녀석의 개수가 다 안 나와 있고 나머지 두 식은 개수가 올바르게 싹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걔 불편하다 그러지.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연립을 하는 게 계산이 좀 힘들잖아. 물론 심한 문제는 개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도 이걸 연립해서 x, y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아직은 그건 하지 말자. 일단 우리는 노하우를 좀 터득해야 응용을 할 거야. 어쩔 수 없이 개수가 안 나와 있어도 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긴 나와. 나중에 할게요. 그거는. 자, 그럼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연립하지 말고 굳이 어쨌거나 이거 연립해서 나온 x, y 값이 이걸 만족한다면
이 xy 값은 세 개의 식을 동시에 충족하는 압도적인 권한이 있는 그분이다. 근데 안 나와 있으면 이걸 연립해서 구하지 마시고요. 세 개를 연립해서 미안.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면 굳이 이걸 연립하지 않아도 얘네 두 개를 연립해도 똑같은 xy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유일한 부인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그래서 테크닉이 뭐예요? 결론은 식이 올바르게 나와 있지 않은 녀석은 설령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나와 있다 하더라도 무시. 개수가 오픈되어 있는 두 식만 연립해서 구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거를 연립방정식의 해 특징을 이용해서 설명을 지금 오늘까지 세 번째 얘기했다. 지난 시간 말미에 했고 오늘 초반에 했고 지금 또 세 번째 얘기했어요. 그럼 결과만 얘기합시다. 이러면 안 되지만 개수가 나와 있는 식을 먼저 연립하는 게 국룰이 됩니다. 알겠죠?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뭐냐? 15번 유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705번. 봐봐, 내가 말한 대로 나와 있잖아. 내 지금 문제 잘 나와. 자, 이 녀석의 해가 나와 있죠. P, Q입니다. 이거. 이 Q가 1차 방정식 2라고 했으나 정확하게 니네가 중1 때 했던 1차 방정식이 아니고요.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을 뜻하는 거야. 뭐를 서술 과정 먹어. 그럼 이 녀석의 해가 이건데 얘가 이걸 만족한대. 그럼 서술되어 있는 순서로 되는만 보면 이걸 구해야 되겠지. 이 녀석의 해라면. 그럼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걸 연립할 거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돼 이거. K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래봤자 얘는 숫자야. 점에는 문자, 여기는 숫자. 그냥 숫자일 뿐이야. 그럼 평상시대로 가관법, 대입법 중에 하나를 하면은 나와. 잠깐만 보여줄게. 이거 틀리하지 마. 틀리하 구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보여는 줄게. 자, 가관법, 대입법 중에 뭐가 편리해? 대입법 돼? 밑에 걸로 되죠. x는 하고 정리하면 분수 안 생기잖아. 맞지? 이해만 하자고.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게. 어디다 대입해? 다 또 다른 식의 x자리에 넣는 거죠. 맞아요? 늡니다. 이거 늡니다. 자, 정리하면 4y 빼기 3y 플러스 4. 숫자는 다 우변이라. 그래서 k 마이너스 4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잖아. y는 이거입니다. 구한 거야 이게. x도 대입하면 돼. 대입법의 장점이 뭐였어? 잘 구했으면 네가 대입한 그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4 넣어봐. 이렇게 되지? 그래서 y 값과 x 값을 구할 수는 있어. 계산적인 거야 그냥. 근데 이걸 왜 추천하지 않는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거든 사실은. 원래 이건 되게 간단한 식이야. 야 생각해봐. 이게 대입법이 아니라 가관법이 돼버리면 계산 진짜 껄끄러워. 알겠니? 근데 한 번쯤은 해보는 건 나는 사실 추천해. 그래서 보여주긴 한 거예요. 자 그럼 똑바로 이해해라. 이런 유형의 문제는 효율적인 것 때문에 얘기했지만 이 방식을 하면은 지읒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불편하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결론이 뭐였어? 네가 구해야 되는 x가 y가 구했잖아. 그럼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그냥 답이 나와. 보여줄까? x가 2k-6이고 y가 k-4야. 그게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k 플러스 2k. 자 플러스 16 더하면은 10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k는 7이지. k 값 구하는 거 맞지? pq랑 k를 다 구하는 거네. 자 k 값 7 나왔어요. pq는 어떻게 구해요? xy 값이잖아. xy 여기 주황색 네모에 써놨잖아. k 값 7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나오죠. 7 대입하면 7이 14 나오지. 이게 1번 답이야. x는 p는 3 q는 3 너무 쉬워도 돼요. 쉴 거야 이제. 3 나왔어. 그래서 답은 이건데
줄 거야. 잘 들어. 이건데 이렇게 푸는 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게 최종 결론이 뭐예요? 개수가 안 나와 있으면 이걸 연립하지 마. 귀찮으니까. 어떻게 연립하겠다는 거야? 식이 다 나와 있는 거. 누구랑 누가 식 다 나와 있어요? 얘랑 얘가 식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은 니네가 지금 개고생해서 구한 y값, x값이 그냥 나와. 비효율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 비교하라고 일부러 풀어준 거다. 나 알잖아. 선생님 성격. 결과만 외우는 거 싫어한다니까. 항상 근거를 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선생님 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항상 귀찮으니까 연립방정식의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저는 얘랑 연립해서 대신 구했어요.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거 아닌 것 같지만 연습해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연립해서 이걸 구했으면 K를 구하는 게 2번 동그라미잖아. 8하고 3은 누구도 만족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3개의 식을 다 만족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K 값이 여기밖에 없잖아. 8하고 3 넣어봐. 8, 2, 16. 3, 3은 9. 아까 구한 K 값 7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알았어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얘는 동시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됐니?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풀어줬다. 생각해보니까 16번 유형을 해야 돼. 갔다 와 얼른. 이건 하고 싶어. 빨리 마시고. 자, 정리하고 있어. 빨리 갔다 오시고. 이거 하고 싶시다. 자, 다 적으면 16번 유형에 있는 네 문제를 네? 705번 705번 본 거야. 오늘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지웠다. 다른 점만 느끼면 됩니다. 이 유형은 뭐가 다를까요? 빨리 제 올 동안 잠깐만 보세요. 방금 푼 거랑 지금 풀려야 되는 유형하고 뭐가 다를까요? 알겠어? 뭐가 다른지? 표기하지 않았구나. 숙제가 뭐였네 갑자기? 어디 보는 거야? 포기하고 숙제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좀 봐. 보라고 할 때 15번, 16번 유형 차이가 뭘까? 얘는 두 개밖에 안 돼. 그게 다야. 그래 그게 맞는 거야. 자 얼른 하고 시작. 15번과 16번이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비슷했어요. 다른 것만 캐치하면 돼. 15번 유형에 있는 문제들은 연립방정식 있고 또 다른 식 하나 있어요. 맞아요? 다 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유형들은 연립방정식만 하나 나와 있죠. 그럼 뭐가 없죠? 얘가 없어요.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작업 하나 추가됐어. 뭐가 없냐? 이거 없다 그랬지? 이걸 만들어야 돼. 오, 귀찮아. 근데 만들려고 문제마다 다 써 있어. 그럼 나는 뭐만 얘기하고 싶을 거냐면 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설명해줬잖아. 네? 해줬잖아. 그럼 니네 추가된 작업만 설명해주겠다. 이걸 어떻게 찾을까? 반대로 얘기하자. 이 식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풀면 돼? 개수가 오픈되어 있는 식을 먼저 연립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또 다른 식에다가 대입하면 답이 다 나온단 말이야. 같은 계산 과정이니까 또 안 풀어준다고. 추가된 작업 뭐라고 했어 지금? 이것만 찾아야 돼. 이거 찾으면 돼. 자, 4개 보기를 다 해줄게. 자, 세 번째 식을 찾읍시다. 어떻게 써있냐면 만족시키는 x값이 y값의 3배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방금 말한 거 식을 세울 수 있나요? x값이 y값의 3배입니다. x는 y. x가 y의 3배라는 3y는 x. 이게 세 번째 식이에요.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x, y에 관한 일차 방정식 이거야 이거. 자 그럼 이 문제 연립 어떻게 하면 돼? 얘랑 그 첫 번째 줄의 연립 방정식 중에서 첫 번째 식이 개수가 다 나와 있죠. 이거 연립해서 x, y 찾아서 대입하면 된다. 알겠지?
그렇지? 난 이것만 도와줄게. 자, 709번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어? 얘도 연립방정식만 나와 있잖아. 자, 세 번째 식 찾읍시다. x와 y 값의 합이 20이다. 너무 쉽네. 더하면 20입니다. 자, 세 번째 식 완성. 됐나? 됐죠?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 이거까지 숙제 나가야 된단 말이야. 710번. 세 번째 식 안 나와 있죠? 말을 찾아봅시다. x와 y 값의 비율이 2대 3이래. 비율이니까 무슨 식을 세워야 돼? 비례식. 부등식이라고? 비례식. 자, 그럼 내항이고 외항이고 같으니까 3x는 2y지. 당연히 이항하면 xy에 관한 방정식이다. 찾았죠? 세 번째 식. 그 다음 풀이는 똑같고. 711번은 만족시키는 x값이 y값의 2배보다 4만큼 작다. 자, x값이 y값의 2배보다 자, 이거 헷갈리는 거 나왔네. 4만큼 작대요. x값이 y의 2배보다 4만큼 작대요. 자,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누가 커? 이 상태에서 멈추면 누가 커? 이게 또 헷갈리지? 아, 누가 크냐고? x값은 y의 2배보다 4가 작다. 와요. 아니, xy 말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둘 중에 y 누가 곱하기 크냐? 2요. x는 y의 2배보다 작다라고 써있잖아. 방금 말했잖아. 3만큼 작다. 얘가 작은 거지 그러면. 근데 여기서 부등식이 뜬금포로 튀어나오면 됩니까? 등식이 필요한데요? 그럼 등식 만들려고 식을 세워야지. 얼마만큼 작대 얘가? 3만큼 작대. 반대로 말하면 얘가 3이 큰 거 아니야? 그럼 둘이 같아지려면 어떤 짓거리를 하면 돼? 부족한 3만큼 채워주던지. 얘가 3이 작다며. 1차 방정식이야 이거 인간들아. 네가 3이 작다며. 3을 더해주면 같겠죠. 또는 얘가 3이 큰 거지. 3만큼 크잖아. 그러니까 2y 즉 큰 분, 크신 분 빼주면은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식이죠? 1학년 거야. 둘 중에 하나 만들어서 풀면 된다고. 이 방식으로. 알겠어요? 자, 세 번째 식만 찾아줬어 결론은. 자, 다 했어. 좀 10분 정도 쉬었다 하자.